사기꾼 감별법 첫 번째가 만나자마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 회장님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볼까? 받지 마! 울고 싶은 야! 근데 사실 이제 K-pop 토대는 또 이제 이수만 선배님이 선생님이지? 네. 근데 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는? SM에서는. 그 유래를 알아? SM의 그 선생님 유래를? 오빠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아, 미안해.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진짜. 아 형님 아예 그런 게 아, 진짜. 형 그래도 술 1998잔 사신다고 약속을 해서 하루에 다 먹어야 되겠네. 아 그냥 역시 작곡가. 아니, 근데. 네. 상렬이 형이랑 술 먹은 적 있어? 아 지상렬 형이랑 많이 먹었죠. 그치? 네. 상렬이 형이 네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야,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상렬이 형 막 부추기고 그런 적이 아, 많아서. 진짜? 네. 부축할 정도로 너는 멀쩡하고. 그쵸 아무래도. 조용히 어떻게 돼? 못 먹지는 않은데 저는 소주만 먹거든요. 아. 그리고 다행히 주사가 없어요. 아이, 젊다. 전 주사도 없고 차도 없어서. 잘 됐다. 형 방송 보면은 이 소맥을 딱 말고 싶은데 다음에 공원 밖에서 한번. 오늘은 또 이제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사실 술을 못 먹는데 실제로 다 팬들 많지? 너무 좋아하죠. 네. 대표곡 뭐야? 그거밖에 몰라? 유. 네, 익스프레스 모드. 익스프레스 모드. 익스프레스 모드 한번 불러줘. 나오자마자 익스프레스 모드 자. 아침에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너의 눈빛 플리피터가 빠진 호. 야, 역시 최고. 와. 그러면 형님 대표곡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윤일상의 대표곡 너무 많으니까. 내 대표곡은 글쎄. 그거 진행하지 마. 지금 진행이 버릇이라서. 죄송합니다 형님. 예. 오늘은 담백하게 게스트로 있다가 있습니다. 카메라 돌기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진짜 큰 사기 당할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알람을 미리 줘가지고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가 들어오냐면 저한테는 다 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빌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 해주고 그냥 사진만 한 장 찍고 그리고 형한테는 저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럼 나 당연히 믿지. 희철이랑 찍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형님이랑 또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윤일상 형님이랑도 친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네. 같이 골프를 치는데 너한테 문자 받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말투가 네 말투야. 그래서 난 당연히 믿지. 우리 왜냐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형이랑 친하다고 아니면 저랑 친하다고 다른 연예인이랑 친하다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사기꾼 감별법 첫 번째가 만나자마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쵸. 자기가 지금까지 뭘 했고 무슨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뭘 가졌고 과거 얘기 엄청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재벌 회장님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볼까? 받지 마. 안 받아. 똑같죠. 예. 그래가지고 그분도 안 받아가지고 내가 그분이 아는 재벌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 몰라. 그러면서 형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희철아 얘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혹시 관계를 모르니까 나는 또 모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너랑 관계를 맞아. 모르겠지만 너무 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혹시 또 둘 사이를 그쵸. 방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거 팩트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고 그래가지고 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알아봤더니 일본에 있는 제 헤어 디자이너 친구도 너무 디테일해.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있는 건물 주가 나 아는 누나야. 거기. 진짜 위험할 진짜 위험 뻔했어. 사실 근데 피해자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저랑 같이 찍은 사진 뭐 형 다른 연예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이걸 이용을 해버리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맞아. 그리고 진짜 일확천금을 해주겠다. 진짜 많이 접근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절대 없어. 예를 들어 야 솔직히 나는 버는 거 없어 다 너 위해서 되는 거야. 그 말이 안 돼요. 형님이 순수하게 희철이 너 잘 되려고 내가 곡 주는 거야. 말이 안 됩니다. 형도 잘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형이 저만을 위해서 곡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곡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약간 영턱스 클럽 형님들 누나들의 타인 같은 노래. 저 타인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요즘 타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상하게. 타인이 또 리메이크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신기하게
저는 그때 그 앨범도 샀었거든요. 그 테이프 초록색 표지에 1번이 질투인가고 2번이 타인인가였던 것 같은데 약간 초록, 맞아. 타인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 때는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는 누가 누구 노래인지 모르고 듣잖아요. 그냥 다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고 그때서 이제 이 형이 다 만든 노래인 거야. 윤일상, 이승호 콤비가 그때는 너무 즐겨 들었는데 가사까지 파헤쳐 보면 야, 이게 가사가 또 활동하던 시기랑 90년대랑은 안 맞잖아, 저. 완전 안 맞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90년대 전문가가 됐어? 방송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오히려 제가 이제 강원도 이제 횡성에서 태어나서 원주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니까 놀거리가 많지 않았고 그때는 형님 유튜브 보고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한 번 뮤직뱅크 이런 거 볼 때 뮤직뱅크는 아니라 가요 톱10 보고 한 번 보고 웬만하면 외워야 됐어요.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한 200개, 300개 외웠던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로 여러분 농담에 진짜로 그 정도였고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요 뭐 전주 1초 듣고 마치고 그게 다 90년대 그 시절 노래만 잘 알고 오히려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최근 음악들은 많이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돌들 많이 만나잖아. 근데 좀 어렵고 요즘 노래는 아무래도 케이팝이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영어가 많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 노래 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니까 90년대 음악 그건 팝도 마찬가지야. 팝도 그렇고 우리나라 음악도 그렇고 서사가 있고 첫 번째로. 그쵸. 그다음 멜로디야. 멜로디도 기승전결이 있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후크송 위주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흘리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골든이 오랜만에 멜로디가 있는 히트곡이 아닌가. 지금 그 빌보드 1인가 지금 2주. 와 대단한 거 아닌가? 형님이 만드신 바닥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윤일상, 뭐 김영석, 주영훈 뭐 이런 분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K-팝 토대는 또 이제 이수만 선배님이 선생님이지? 네. 근데 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는? SM에서는? 그 유래를 알아? SM의 그 선생님 유래를? 오빠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뭔가 이수만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래 반갑다. 근데 오빠! 지금 서열 몇 등 정도 돼? 지금 서열 순위가 SM에서 아유 한참 뒤죠. 일단 뭐 우리 보아 선배님, 강터 선배님, 우리 동방신기 사실 저보다 이제 둘 다 선배님이거든요. 윤호랑 성민이도 저보다 어리지만 너무 친하지만 선배님이고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해준 저는 이런 전통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게 너무 좋아. 전통이 결국 이렇게 꼰대가 아니고 전통이 있어야 지금도 있는 거니까. 사실 꼰대란 말이 너무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자는 게 무작정 꼰대는 아닌데 괜히 형님도 말씀하실 때 좀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팬클럽이 엘프거든요. 제 엘프들이 그건 왜 엘프야? 팬클럽 이름이? 에버레스팅 프렌드의 줄임말에서 영원한 친구에서 나는 에어리언스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형님. 아니 왜냐면 우주 최강이니까. 요즘 친구들 에어리언 알까요? 우주 최강 스타니까. 근데 에어리언 하면 너무 이게 생각이 나니까 우리 때 이거 잘생긴 또 에어리언들이 있으니까.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프가 다 이쁘네. 몇 년 됐어 지금 팬클럽은? 제가 올해로 데뷔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슈퍼주니어 콘서트 그저께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 네, 저는 2005년 3월에 먼저 데뷔했고 슈퍼주니어는 2005년 11월에 데뷔해서 오랜만에 무대를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축하 일단. 야 20주년. 이제 진짜 중견 그룹이 됐네. 그쵸. 형님 음악방송 가면은 저희가 다 인사하지 뭐. 네, 그게 좀 불편해요. 진짜. 저는 그래서 형들, 누나들 좋아하는 게 애교가 있어서 형이랑 술 먹고 그럴 땐 막 형 막 이러는데 와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이제 얼마 전에 영화제 갔는데 막내더라고. 거기서 막내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럼 그럴 수 있어. 맙소사? 진짜요? 나는 거기서 막내라서 너무 기분 좋게 누나 그게 편해. 그게 편해. 어릴 땐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 대기실 가면 또 막 인사하러 오니까 그게 너무
뭐 고맙긴 하지만 부담되고. 그죠. 괜히 그 친구들도 바쁘고 힘들 텐데 오빠 뭐 형 뭐 맞아. 선배님 왔다고 와서 오는 게 누가 시켜서 또 왔겠지.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선배님 존경해요, 뭐 팬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뭐니 물어볼 수 없고. 그게 진짜 꼰대다. 그건 진짜. 그래서 우리 슈퍼주니어는 활동할 때 우리 워낙 선배님들 90년대 문화를 좋아하니까 임창정 형이 한번 컴백을 했었어요. 우르르 가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 이제 창정이 형 노래 막 부르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저희 슈퍼주니어는 선배님들이 진짜 좋아해요. 자기 핸드폰에 지금 저장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저는 많지는 않아요.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진짜? 전에 봤는데. 왜냐면 집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뭐가 쌓여있는 꼴을 못 봐요. 연락처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렇고 나는 계속 쌓아두는 편인데 그래서 요즘에 지우기 시작했어. 5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은 그냥 지운다. 맞아요. 저도 연락을 했는데 너무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나랑 연락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지우고 예를 들어 뭐 약속을 잡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형님 말고 예를 들어 뭔지 알죠? 왜냐면 그게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서초동 저기까지 1시간 40분이 걸려. 진짜 미안합니다. 후배님 진짜 미안해. 형님은 그동안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이 있는데 다음에 형이랑 술자리 약속했는데 그때 또 늦으면은 그때 저도 형님 어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까도 돼. 근데 희철이는 진짜 우리가 본 지는 오래됐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또 아닌데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 언제 봐도 항상 응원하게 되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큰 사기 당할 뻔했을 때 형이 저를 끄집어 내주면서 급속도로 더 친해졌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아니 뭐 시사회 디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방송도 내가 2번에 나갔잖아. 그러니까요. 20세기 히트송에 와, 그거 지금 몇 년째지? 그게 5년째인데요. 그거밖에 안 됐어? 원래는 이게 형님 한 8개, 12개짜리였어요. 왜냐면은 옛날 노래가 결국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돌려막기 하는데 너무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 가수님들이 아무 사건 사고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20세기 히트송에서 틀고 싶은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못 트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근데 나는 이제 그거는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만 소비했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네.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없을 때 해주세요. 가 있잖아. 근데 그분들의 그냥 음악으로 소비하고 좀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으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대중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대중이 왕이죠. 대중의 말이 진리고 또 항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즘 이제 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네요, 형님. PPL이 있는데 얘한테는 노출되면 안 되지만 나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는 거 괜찮아요? 형, 제가 한번 기리하겠습니다. 기대 오케이 어때? 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진하고 달콤한 초콜릿과 바삭한 비스킷의 식감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비스킷과 초콜릿이 합쳐진 아이스크림이야. 이게 비초비라고 9월 이달의 맛. 이야 진짜 이거 비초비 같아. 맛이 또 과자 비초비 있잖아. 딱 그 맛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피부에 바를 순 없니?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찐으로 맛있어. 빠르면 좋아하겠네. 이게 당이 낮아졌어. 이게 심지어 칼로리도 낮아졌대. 이제 레슬리가 써있는 건 다 당이 적고 칼로리가 줄어드는데 맛은 그대로인. 오, 굉장히 좋네. 무조건 레슬리 가야 되겠네, 나는 내일부터. 이게 이제 엄마는 외계인, 요거는 아몬드 봉봉인데 베스킨라빈스의 넘버 1, 2? 오. 진짜? 1위? 오, 난 밥 대신 먹을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당뇨하고 칼로리가 낮았는데 맛이 그대로 올 수가 있지? 진짜 그게 기준인가 보다. 1등, 2등 하는 이유가 있네. 야,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해요. 그렇죠. 1등, 2등. 맞아, 1등, 2등. 지금 이거 헷갈린 거는 DJ DOC 1등, 쿨 1등 이걸 헷갈린 거예요. 그때는 완전
DJ DOC 오케이오케이랑 겨울 이야기가 1, 2 후보였어. 형 둘 다 형 노래 아니에요? 다 내 노래지. 그리고 3위가 그때 운명인가 그랬었고. 세 개 다. 다. 그리고 10위 중에 한 7곡 정도가 내 노래. 와.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지. 하염없이 내리던 하얀 눈이. 그때 몇 살이었어? 제가 96년도니까 중1이고요. 겨울 이야기 앨범 자켓 안 속지에 이하늘 형 찌찌 뚫은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런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갑자기 불현듯 기억이 이런 게 나요. 겨울 이야기 앨범 맞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형 생각해봐요. 중1짜리 남자애가 앨범 보면서 와 찌찌 피어싱이다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기억을 하고 싶어 이거를. 근데 그때도 이렇게 이뻤어? 외모가? 언제부터 이렇게 확 인물이 컸어? 아기 때부터 뭐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이제 나가면은 여자 옷을 그렇게 저한테 줬대요. 원래 이뻤구나. 유치원 원래. 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뭐 D.O.C라든지 H.O.T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춤도 추고 했겠네? 저는요 무모한 사랑을 중3 때, 왜냐면 우리 누나가 대성의 모든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저 잭스키스 형들 노래로 전주일초 듣고 맞추는 거 제가 아마 이겼나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누나가 허구한 날 들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때는 대중 가수를 싫어했던 게 왜? 반항심 알죠? 왜냐면 뭐 잭스키스 형들, 뭐 쿨, 뭐 DJ DOC 이런 분들은 TV에 너무 자주 나와. 메이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막 락 밴드들 누구? 그때 스푸키 바나나, 크라잉너 뭐 이런 데는 막 안 나와. 그러면은 괜히 그냥 혼자 그럼 누나가 막 보고 있으면은 그게 샘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은 안 나오고. 음악 매니아였구나. 음악을 진짜 다 좋아했어. 락밴드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 밴드 좋아하고 힙합 좋아하고 댄스 음악 너무 좋아했죠. 그때는 우리가 해외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와 부러워하고 막 좋아했는데 맞아. 이제는 K-팝이나 뭐 한국 문화, 한국 영화 이런 게 또 나 처음 할 때도 막 저맨드 프리가 이제 크로스 프로듀서인데 그 친구가 나랑 동갑인데 나 혼자 경쟁 상대였어. 그 사람 나를 모르고 나는 빌보드 어차피 갈 거니까 너 나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야. 19살 때. 대단하다. 형. 그러고 이제 한참 음악 하는데 흑인 어린 애들이 막 걸음걸이 막 힙합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를 따라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냥. 태생이 안 돼.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음악. 그게 섞은 게 정이야. 이거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 이거. 야, 진짜. 그리고 지준구 형이랑 최승민 형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지렁이 하고 간주에 이거 나이키 가위차기라고 하죠. 이거 딱 하고. 근데 정이 아버지들이 안 좋아하는 곡이긴 했어요. 왜? 왜냐면 저는 차에서 항상 음악을 들었는데 아버지 운전하시고, 근데 거기서 처음에 렛츠고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아버지들이 놀래시는. 혹시 터보 X도 여기서 내보내야지. Oh my love goodbye goodbye. 저는 이렇게 마이너로 가는 거 좋아해요. 노래 잘한다. 야, 왕곡 한번 들어보자. 노래 잘한다? 잘하는데? 지금 형님 데뷔 20주 전인데 노래 잘한다. 아니. 네. 깨졌어. 결렬. 정이 나온 지는 29년 됐는데 형님이 만드신 지는 31년. 오! 그게 30일. 야, 31년. 2년이 이렇게 되네? 내 얘기보다 아이스크림 얘기를 더 많이 했어 지금. 야, 그런데 이제 당과 카메라가 줄어들었는데 맛이 그대로 있는 건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 맛있으니까. 그럼 머리 잘라서 돈 잘 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팬들이 항상 오빠 머리 좀 잘라요 그랬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잘랐더니 훨씬 나아. 근데 진짜.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아니야. 훨씬 재밌어졌어. 왜냐면 길바닥에 죄다 이런 머리니까 똑같은 머리니까.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 머리 긴 거보다? 훨씬. 우주 최강 그 스타의 진면목이 훨씬 더 이게 맞는 것 같아. 머리 긴 거 오래 했잖아, 그리고. 그쵸. 거의 항상 길렀죠. 지금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거의 김장훈 형처럼 하고 다녔죠 제가. 작은 김장훈처럼. 장훈 형은 또 너무 또 친하니까. 요즘 또 잘 되셔, 장훈 형이. 모든 유튜브를 다 나가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약점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툭 터놓고 얘기하는 게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점이라고 불려왔던 것을 장점으로 이제 살리니까. 이걸 본인이 하니까. 너 진짜 잘한다. 저는 장훈이 형 너무 좋아하고 너무 친하니까. 아, 그렇구나. 울고 싶은 자 이러시잖아요.
호동이 형이랑 방송 많이 하잖아. 네, 아는 형님. 호동이 형을 찐으로 잡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제 호동이 형 칭찬을 항상 하고 다니고 아는 형님에서만 호동이 형을 이제 약간 좀 괴롭히고. 왜냐면 호동이 형 만나면서 이제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런 PPL 이런 것도 원래는 예전에는 프로그램 할 때 보통 이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 저거 PPL이구나 광고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오글거리게 와 이 새로운 맛이 초콜릿이 입안에서 튀는 걸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왜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안 할래 했는데 호동이 형이랑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짜 프로마인드. 이 PPL 광고주들은 우리를 믿고 그럼. 큰 돈을 쓰면서 이걸 맡기는 건데 야 근데 진짜 진하고 달콤한 초콜릿과 바삭한 비스킷의 식감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정말 프로네. 나 정말 이거는 정말 비초비. 나는 앞으로 이걸로 그냥 샤워를 하겠어. 호동이 형이 아는 형이 PPL 들어오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미 연기인 걸 모두가 알아. 근데 그냥 먹고 비점이 너무 맛있어서 미워 흥 막 이렇게 귀여워. 아 호동이 형이 진정한 진짜. 프로. 호동이 형이 데뷔가 몇 년인지 알아? 설마 31년. 호동이 형한테 갔으면 호동이랑 똥기예요 똥기. 이 아이스크림이랑 호동이랑 똥기예요 똥기. 그래야지 이 진하고 달콤한 초콜릿. 야 근데 나는 이거 형만의 캐릭터로 자리 잡을 것 같아. 가면서 읽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사실 어린 남자애들은 쓸데없이 그 술부심이 있잖아요. 맞아. 술 잘 먹고. 저도 20대 초반에는 너무나도 한심하게 술부심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호동이 형이랑 성시경 형이랑 셋이 탄현의 횟집 가서 셋이 소주를 진짜 이렇게 짝으로 갖고 와서 마시면서 앉으려고 마셨죠. 몇 병 정도 먹었어? 기억도 안 나요. 1시간 정도 마시고 건대 집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술 먹고 토를 하는데 막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막 사랑하는 그와 헤어졌어. 그녀와 이별했어. 다 가짜. 진짜 집에 와서 여러분 알 거야. 토할 때 진짜 진짜로 너무너무 아파. 진짜. 나도 그 경험을 했었는데 상렬이랑 나 단둘이서 50병을 마셨거든. 단둘이서 오전 11시쯤 만나가지고 낮술부터 시작해서 바깥에서 먹은 거 안 치고 작업실에 와가지고 거기 것만 샜어. 와이프가 아침에 이제 집에 가신 줄 알았더니 작업실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성아 해장해야지 해장술. 맞아.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해장국을 시켜놓고 우린 또 안주를 안 먹어. 아니 그럼 형 덩치는 왜 이렇게 커지신 거예요? 그게 당연 먹지. 집어 던지는 거 아니죠? 아니. 이렇게 피해야 되나 이렇게 피해야 되나. 진짜 궁금한 게 대본 아니고 지금까지 대본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했지. 지금 뭐 형님 첫 페이지에 뭐 아무 인사 말고 없어요. 넘긴 적이 없는데. 아이돌의 삶이 궁금해. 처음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지만 자기도 몰랐잖아. 그죠. 너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아이돌 삶이 막 이렇게 노출될 때는 아니지 않았나? 저는 이제 20살 겨울에 이제 SM에 들어와서요. 2002년도 겨울에 나이트를 매일 다녔어요 거의. 원래 락밴드를 동경했었고 SM 락팀에 있었는데 인터뷰할 때도 뭐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시고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다 잘렸어요. 예를 들어 남미도 이제 쭉 돌아야 되고. 와. 근데 남미 가잖아요. 또 열정의 나라. 보고 싶다 나오는데도 남미 분들은 보고 싶다. 보고 진짜 그 섹시함이. 그러면 뭐 아이돌을 하면서 아쉽다. 슈퍼주니어 콘서트 슈퍼쇼를 오랜만에 했는데 뭐라고 팬들이 제가 나오면 울어주고 웃어주고 박수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전 다시 태어나도 슈퍼주니어를 또 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 vs 천억 백수. 아니 천억이 훅 들어오는. 야 형님 천억 너무 센데요.